네,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가 고소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곤 하지만 실제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직접 고소장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민사소장이라면 원고는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주겠지만 형사 절차에서는요, 경찰서에서 접수한 고소장을 친절하게 피고소인에게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이 내가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요, 고소인이 이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소를 당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시점에는요, 아무런 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형사 절차에서 가장 해야 할 것이 많고 중요한 골든타임 중 하나가 수사 개시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미처 제대로 준비하기도 전에 무방비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관의 이 전화는요, 아무런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무방비 상태로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응해야 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면 좋은 노하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요, 식품 납품업을 하던 상담자분의 사례였습니다. 자, 이분은 장사 준비로 바쁘던 오후 늦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 수사관, 우리가 흔히 형사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B라는 분에게 돈을 줄 게 있는데 안 주고 있으시죠? 네? 줄 돈은 아니고 정산을 해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간단히 조사할 게 있으니까 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내일 저녁 출석하세요. 네? 내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조사를 받기 전까지 몇 가지 실수를 했을까요? 자, 이분은 간단한 조사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조사를 아주 잘못 받고 큰 억울함에 빠질 뻔했죠. 자, 이분의 실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수사관의 수사 기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수사 일정을 잡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개괄적인 수사의 틀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경우였는데요. 수사관이 돈을 줄 게 있는데 주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렇다고 대답을 해버렸죠. 자, 이런 답변의 경우에는요, 비록 정식 조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다라고 해명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처음과 말을 바꿨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수사관의 심정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진술조서에 왜 말을 바꿨는지 진술로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진술조서는 향후 검사와 판사까지 볼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좋게 작용할 리가 없죠. 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이런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한 것, 그것도 유리한 사실은 빼놓고 오히려 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답변한 것은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은 다음 답변도 잘못하셨어요. 내일 출석하겠습니다. 자, 경찰을 통해서 일단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단계에서 효과적인 피의자의 방어권으로서 고소장을 확보한다든가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 검토를 한다든가 그 이후에 출석에 응했어야 됩니다. 또 어떠한 상황인지 사정을 확인해보고 최소한의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출석하셨더라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출석하기로 약속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그날 조사를 하자고 즉일 조사를 권유하면서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말 사안이 경미하고 미리 자백해야지 이렇게 자백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출석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장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순간적으로 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 권리니까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고소장을 확보하는데 절차적으로 1,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고소장을 확보한 후에 고소사실도 다시 확인해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해서 그 이후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변호사로서는 정말 경미하고 미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선처 구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일 출석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아직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으로 답변할 만한 입장을 만들어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내 변론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대한 입장을 유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의 사건을 담당할 담당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가능한 정중하게 답변하시되 당장의 입장 표명은 유보하시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답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고소장을 열람할 시간을 받고 싶습니다.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출석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게 될 경우 즉각적인 답보다는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두어야 하고 고소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나아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되니까 충분히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초기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형사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적잖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좌충우돌을 하다가 억울해지는 일을 많이 막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피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예가 고소장 열람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첫째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둘째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대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시면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가 억울하니까 당당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고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의사로 치면은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골절을 치료해 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알아야 치료 방법도 나오고 재활 기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고소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야 대응법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소장 확보는 어떤 방법을 할까요? 자,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해서 청구를 할 경우 처리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시면 정보 공개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오는 페이지에서 우측에 공개 청구, 청구 신청을 클릭하시고 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청구 신청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청구 신청 화면에서 청구 기관과 신청 정보, 청구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청구 기관은 본인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목은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청구 내용 부분은 피고소인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여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의 혐의 사실 부분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 방법, 수령 방법은요,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자 파일로 받으시는 경우는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란에 청구하시는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작성하신 후에 접수시키게 되면 접수를 한 날로부터 10일 또는 최장 20일 이내에 여러분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두 번째로 고소장 열람을 하는 방법은 사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경찰 민원실에서도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앞서 온라인에서 설명해드린 양식과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고소장의 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막연한 두려움을 상당히 해소할 수가 있고요.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첫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